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현직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을 읽어준 남자 박프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DI에 대한 차트, 시황, 타점 대응 전략, 그리고 타점 시그널에 대한 지표까지도 제가 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DI는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좀 외인들이 돌아오는 모습,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비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오랜만에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 추세에 대한 단기 조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또 단기적인 이슈였을 뿐이고 또다시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타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DI 같은 경우는 이런 검사 장비 수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검사 장비에서 저는 오히려 대장주로 본다면 저희 DI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SK 하이닉스에서 HBM 3 뭐 16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6개월을 좀 앞당겨 달라, 지금 급하다, 물량이 급하다, 이런 식의 상당히 HBM에 대한 현재 공급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는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수주들과 앞으로 이 재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터져줄 만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인 또는 기간적 그리고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크게 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제가 ABC 형태에 대한 세 파동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나오는 상승 파동은 우리가 또다시 5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는 게, 외인들이 최근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곤 지난주 월화수목은 계속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계속 DI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도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들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이 구간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오늘 이렇게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옴과 동시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저는 수급이 다시 또 크게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외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가를 결국 개인과 기관이 끌어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느 정도의 외인들의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 만들어내면서 이런 채널링을 형성해 나가면서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고점 신호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해할 점이, 지금 그러면 이게 조정이 혹시 안 끝났다라고 하면 더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뭐 가능성이야 뭐 다들 있죠. 100%는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이끌고 앞으로 DI를 우리가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좀 차트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조금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거시경제 측면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DI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갑자기 거시경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DI는 전 단기적으로는 이 기술적 반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한 이런 W 패턴이 이 저점 이탈을 하고 여기서 정확하게 상승 시그널을 만들고, 그리고 이 언덕을 돌파했으면 이건 정확하게 앞으로 추세를 이렇게 다섯 파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고점이 우리가 어떤 걸 봐야 할 것인가? 저는 DI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좀 같이 보면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대한 언덕을 돌파만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신고가 영역 근처 혹은 여기까지 뚫어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뚫어주긴 뚫어주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럼 일단 우리가 살펴볼 건, 하이닉스가 고점을 뚫을 때 DI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왜? 이 경제지표가, 볼게요. 경제지표가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반도체 지수나 막 고가 놀이를 하잖아. 그러면 지금 저는 이제 내일 모레 또 FOMC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가 있고, 지금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금투세 패지가 거의 확정이 되었죠.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결국 뭐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말하긴 했지만 동의를 한다. 뭐에? 금투세 폐지에. 그래서 여야가 화합해서 금투세 폐지에 같이 또 진행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나라 코리안 리스크가 좀 악재가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외인들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고, 혹은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서 여기에 대한 또 어떠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아시아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걸 수도 있겠는데, 이 그냥 DI 자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저는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금리 인하에 대한 단기 상승은 나올 테지만 이 단기 상승, 결국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결국 지금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이런 미국에 대한 지수 그 주식들이 분명 저는 폭탄 돌리기처럼 한 번은 급락이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거스르지 않고 항상 반복됐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고점 신호가 또 특히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하게 되면 DI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때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느냐 안 오느냐,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중장기 전략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DI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DI에 대한 지금 흐름을 좀 단기적인 흐름과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들께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이거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를 쭉 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DI에 대한 타점 시그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또 궁금해 하셔서 여기에 대한 시그널 지표 제가 다 무료로 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대응 받길 바라시겠고, 오늘 이렇게 DI에 대한 차트, 시황, 타점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표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저에게 DI라고 문자 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 여러분들과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만큼 장중의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 급등주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이런 대응에 대한 도움들 받아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거를 이미 DI 같은 경우는 뭐 상승 파동이 이렇게 끝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이미 ABC 형태의 조정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상승 파동이 하이닉스와 동일한 흐름으로 고점을 형성해 나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ABC 형태의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저점 이탈을 하면서 빠지는 거,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다 결국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측면으로 볼 때 고점을 뛰어넘던, 아니면 지금 기술적 반등에 의한 어느 구간대에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던 간에 공통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고점 신호에 대한 어떤 신호도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기술적 반등은 적어도 2만원 중반대 가격,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추세가 강하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일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지금부터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핵심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DI 뭐 새로운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거시경제 측면, 또 우리나라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판단을 하면서 대형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고, 결국에 상승이 나오면 대형주들보다 더 크게 상승에 대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또 우리 장비주, 반도체에 대한 장비주들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타점을 무시하고 가시다간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구간 다 놓치고 또 후회하는 일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저와 함께 이런 흐름들을 좀 같이 이끌어 나가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010-2011-9671로 저에게 말씀드렸던 DI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장중에 이런 실시간 타점, 대응 전략, 급등주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DI 계속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DI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앞으로 지금 내일 나오는 그 대선에 대한 뭐 악재 소멸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악재 소멸이라는 게 결국, 저는 그렇게 보고 싶네요. 이게 악재 소멸이 되어서 이 뭐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 떨어진다 한들 주식은 항상 순환매가 돌죠. 또 다른 섹터들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그리고 지금 생물보안법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또 시추, 동해가스전 시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잡아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종목 공부를 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010-2011-9671로 저에게 DI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